어디까지 배웠지? 공부도 안 하니? 왜 거기 앉았어 너? 응? 여기 앉다가 왜 옮겼어? 원장 선생님이 여기 와서 수업하시는데 부담스러워가지고. 태양이 오늘 결석. 흔히 서고 결석. 민서야, 너하고 똑같은 이름 가진 녀석이 온대. 박민서라는 친구가 온대. 민서가 지금 학교에 그러면 3명 되는 거지? 3학년 언니도 민서 있지? 언제 오는데? 3월 달에? 박민서가 2명이에요. 어. 뭐야? 아니야? 아니야? 내 옆에 앉아있었어. 학교 선생님들이 되게 혼란에 빠지시겠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자기장의 정의까지 이야기해 드렸었죠. 자기장의 정의 한번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주하나, 거기 마이크 불 들어와 있니? 마이크 밑에 거 카메라 켜져 있지? 자, 그러면 자기장에 대한 얘기 한번 보자. 자기장은 기호로 B라는 단위를 쓰고 있다라고 해주죠. 자, 얘는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 자기장이라는 것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위 면적을 수직으로 지나는 자기력선 수야. 자, 자기력 선속이라고 썼는데 자기 선속이라고도 요즘 부르고 있어. 자기 선속이라고 할 수 있어. 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선속 밀도 또는 자기력 선속 밀도라고 불러. 줄여서 얘는 자속 밀도라고 합니다. 자, 얘는 전자기 유도를 살펴볼 때 매우 유용한 이야기가 되겠지. 자, 이때 자기장의 단위는 어떤 단위를 사용하고 있죠? 단위는 이런 단위를 써. 테슬라라는 단위를 쓰고 또 이거하고 똑같은 단위가 웨버 퍼 제곱미터라고 해. WB를 웨버라고 읽어. 그래서 웨버 퍼 제곱미터다라고 얘기해주고 이 값들이 엄청나게 큰 값이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우리는 1테슬라는 10의 4승 가우스라는 표현을 써주는데 지구자기장이 0.수 가우스 정도가 된다. 그럼 테슬라가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자, 이때 자기장의 방향은 어떤 방향을 갖습니까? 자기장의 방향. 자, 자기장의 방향은 우리 자기력선을 그리게 될 때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 어디로 향하지? 자, N극에서 나와 S극을 향한대. 자, S극을 향하게 되는데 이 S극을 향할 때 이걸 우리 가시화시킨 걸 자기력선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임의 위치에서의 자기력선에 대한 접선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책에서 뭐라고 썼냐면
자기장의 방향은 자석의 N극이 작용하는 힘의 방향을 이야기한다. 어떤 공간에 나침반을 가져갔을 때 자침의 N극 방향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그래서 얘는 자기력선이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데 이 자기선이라고도 해. 자기력선의 한 점에서의 접선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는 전기장의 방향이 플러스나가 맞는 힘의 방향으로 정하는 것과 같다. 또 자기력선의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 방향이 그 점에서의 자기장 방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자기력선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부터가 오늘 하시는 이야기죠. 자기력선. 자, 얘는 자기장을 가시화시킨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시화시켰다는 건 무슨 뜻이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리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죠. 자, 실제로 이렇게 그려주는 것을 약속으로 해. 자석 주위에 나침반을 갖다 놨을 때 자침의 방향이 가리키는 접선 방향을 계속 이어서 나타낸 게 자기력선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근데 포괄적으로 이렇게 기억해 두도록 하자.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자석 내부에서는 자석 내부에선 자, S극에서 N극을 향한대.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대충 그려볼까? 이쪽에 N극과 S극에는 막대 자석이 있다라고 하자. 자, 절반이 N극, 반대쪽이 S극이 있다라고 해. 이때 N극에서 나와서 어디로 간대? S로 이렇게 들어가는 녀석 형태로 나타난대. 자, 이런 모습을 갖겠는데 밑에도 대칭이니까 굳이 그리지 맙시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내부에서는 S에서 N극을 향해서 이렇게 이어진대. 그럼 자기력선은 패곡선을 이루겠구나. 그쵸? 자기력선은 언제나 패곡선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어요? 자기력선은 패곡선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갖게 되고요. 자, 한편 자기력선 위에 자, 한 점에 접선 방향이 그 위치의 자기장 방향이래. 자, 그 위치의 자기장 방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편 자기력선은 도중에 끊어지거나 또는 어때? 교차하지 않는데. 뿐만 아니라 없어지거나 새로 생겨나지도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갈라지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자, 한편 자, 자기장을 이렇게 얘기해. 자기장이 B라는 것은
B라는 것은 자 1제곱미터 속에 자 1제곱미터에 단위 면적이 1제곱미터야. 자 자기 선속이 B개가 지난다라고 얘기해. 자, 이런 것을 의미해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한편 이 자기장이라는 게 바로 자기 선속의 밀도지.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기 선속이 빽빽하대. 어허. 밀하다라고 하자. 자, 빽빽하게 들어차 있으면 자기장이 세대. 세고 자기력도 세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자기장이 듬성듬성 있다는 것은 자기장이 자기 선속이 듬성듬성 있는 것은 자기장이 약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자기장이 어디에서 가장 강하지? 자석의 극 부분에서 가장 강하고 자석의 극에서는 자기 선속이 밀하면 자기장이 세고 자 그래서 자 까먹었다. 자 자기장이 자석의 양 끝에서 가장 강하고 자기장이 강하면 자기력도 강하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 반면에 자석의 가운데 부분에서는 자기장이 듬성듬성 있지. 자기 선속이 듬성듬성하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장이 가장 약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자속과 자기장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눈부셔? 에이, 한참 어릴 때 광합성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눈에 직접 광합성을 때려갈 수는 없잖아요. 눈 멀 것 같아. 눈이 멀다고? 선글라스 끼고 안 돋보기 써서 가까울 텐데. 자, 그러면 자 자속과 자기장이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자. 자속을 기호로 얘기할 때 우리는 phi b라고 써요. phi b. 우리 전속 봤었잖아, 그치? 전기 손속 봤었지? 그때 phi e라고 썼지. 그래서 얘는 phi b라고 쓴다라고 해. 자속과 자속 밀도라는 얘기를 한번 보자. 자속 밀도라는 게 바로 자기장이 되는 거지. 자, 어떤 관계를 갖는지 한번 살펴보자. 먼저 자속이라는 것. 자, 얘는 자기 선속이라고 표현하는데 자기력선 다발의 개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개수가 맞지? 자기 선 다발의 개수를 우리는 자 뭐라고? 자속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얘 단위는 어떤 단위 쓰지? 아까 썼던 웨버라는 단위를 쓰고 있다라고 해.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표현해 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이쪽에 균일한 자기장 B가 있어요. 균일한 자기장 B가 있어. 자, 이때 이 자기장의 수직한 한 면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
이 면을 지나는 전체 자속을 계산해 볼 거예요. 여기에 단위 면적이 있어. 이 면적의 크기는 1제곱미터라고 하자. 1제곱미터 속에는 자기 선속이 몇 개가 지나간대? 어디 갔니? 여기다 썼던 거 몇 개나 지나간대? 비개가 지나간대. 비개 얘기하니까 졸립지? 자, 그러면 비례식을 써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베개너? 대륙이동설? 오. 자, 얘는 1제곱미터 속에 비개에 자기 선속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A제곱미터 속에는 몇 개가 있을까? 이 전체 면적이 A라고 한다면 얘는 파이 B개가 있다라고 얘기해. 따라서 파이 B라는 값은 얼마가 돼버립니까? B 곱하기 A가 됐다라고 해요. B 곱하기 A다. 단위는 웨버. 웨버는 또 똑같이 어떻게 쓸 수 있지? 테슬라 제곱미터라고 쓸 수 있겠지. 자, 이번에는 자속이 이렇게 계산되어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요. 자, 여기 균일한 자기장이 있었는데요. 균일한 자기장이 있었는데 이 자기장에 대해서 세타라는 각도를 이루게 면이 이렇게 놓여 있대요. 이 면의 넓이가 A라고 합니다. 자, 이때 이 수직한 면에 대해서 이 면은 세타의 각도를 갖고 있다라고 할게요. 그렇다면 이 경우에 자속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가? 이 면을 정사형을 한번 내려봐봐. 정사형을 내리게 되면 이 A라는 면적을 지나는 모든 자기 선속은 자, 이거의 수직한 요 면을 지나는 자기 선속과 어때? 크기가 같겠지. 같은 값만큼 지나가겠지. 맞아요? 이걸 정사형이라고 한다라고 하지요. 자, 그렇다면 얘 넓이는 얼마가 돼? A 코사인 세타야. 그럼 이 경우에 자속은 얼마가 돼버리지? B 곱하기 A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때 자기장은 엄밀하게 벡터지. 면도 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벡터 성분을 갖는다라고 해. 면도 벡터 성질이 있어. 면 벡터야. 자, 그렇다면 얘도 벡터고 얘도 벡터인데 코사인이 붙어있네? 뭐라고 쓴다 그랬지? B 도트 A가 된다라고 얘기하지. B 도트 A가 된대요. 그러면 이번에는 균일하지도 않은 면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걸 한번 살펴볼게. 자, 얘는 균일하지도 않은 자기장에 균일하지 않은 면이 있는 경우를 얘기해 보자. 자, 여기 울퉁불퉁한 어떤 면이 있어. 바가지 같은 걸 뒤집어 놓은 면이라고 하자. 자, 이때 자속은 위치마다 다 다른 자기장에서 이렇게 결정해 줄 수가 있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면 방향은 델타 A1이라는 면 벡터를 갖고요. 이곳에서의 자기장은 B1을 갖는다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무의 어떤 또 다른 면에 대해서 자, 이 면 방향은 델타 A2를 갖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뭘 갖게 돼? B2라는 자기장을 갖는데.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대해서 뭐가 돼? 면 방향 델타 A3야. 자, 그리고 이 방향이 뭐가 되지? B3라고 얘기해.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면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면 이렇게 나타나는 전체 자속은 근사적으로 B1 도트 델타 A1 더하기 B2 도트 델타 A2 더하기 똔똔똔 BN 도트 델타 AN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 있겠지. 이 녀석을 합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해 줄 수 있잖아. 시그마 BI 도트 델타 AI라고 표현해서 쓸 수가 있어.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근사값일 뿐이지. 왜 근사값이라고 해? 이 네모 쪽에 있는 녀석들이 크기를 갖기 때문에 이 면을 완벽하게 표현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주지? 얘를 이렇게 얘기해줘. phi b라고 하는 값은 리미트 델타 ai의 크기를 뭘로 보내주지? 0으로 보내주지. 시그마 bi 도트 델타 ai라고 얘기해줘. 얘를 뭐라고 하지? 인테그럴 b 도트 d a라고 얘기해 준대.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속을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해주는데 얘는 조금 응용된 녀석을 살펴볼 때나 가능해. 그래서 1학년 때는 보기 쉽지 않아. 오케이? 1학년 때는 보기가 쉽지 않고 고급물리가 들어가야지만 다룰 수 있는 얘기가 돼. 고급물리 들어가서 다룬다면 아마도 이거 2학기 기말고사 때 나오게 될 거야. 전자기 유도 정도까지 나갈 테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고 이번에는 지구자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줄여서 지자기라고 하죠. 지자기. 자, 지자기라고 하는데 지자기가 변한다며. 그지? 지자기가 변한다며. 가장 북극이 근처였던 게 뭐 경주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까지 지자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오로라를 봤던 적이 있대요. 자남극 중심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특정한 각도까지만 볼 수 있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오로라를 관찰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지구자기가 상당히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되겠네. 자, 어차피 얘는 외핵의 운동 때문에 생긴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외핵의 운동이 어떻게 있고 속력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여러 가지 달라질 개연성이 있죠. 내후년에는 백두산 터지는 애죠. 자, 니네 안타깝다. 대학교 1학년 때네. 그때 노는 거 아니야? 민준이랑 그러기로 했는데. 여행도 못 가고 북반구 전체가 화산재로 뒤덮여 갖고 약 1년 동안 해외여행 가기 쉽지 않고. 근데 터지기는 나가면 되는 거 같아요. 나가면 못 들어오지. 그러네. 성준이 좋겠다. 고향에 가는 거 아니야? 인류가 시작된 곳으로? 진짜 이러고 있어. 8시 내 고향이 또 아프리카 나오디 요즘? 8시 내 고향이에요? 8시 내 고향이 왜 아프리카가 왜 나와? 6시 내 고향인데 8시 내 고향이든 아프리카가 거기에 왜 나와? 자, 뭐라고? 고3 때? 근데 터질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 이거 80년대 초부터 계속 예언을 했어. 80년대 초에 중국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 아직 수교 전인데. 그래서 백두산에 올라갔는데 백두산 주변에 온천이 엄청나게 발달해 있거든. 온천물이 그때만 해도 60여 도 정도 됐대. 근데 선생님이 봤던 게 80년대 중반인가 갔다 온 사람이 70몇 도? 10년도 안 됐는데 10도 정도가 상승했대. 지금 요즘 80몇 도 정도 된대지. 거기에다가 계란 넣어놓으면 보통 20분 내에 삶아진다고 하더라고 다 요즘. 그리고 중간중간에 백두산에 고사목들이 나와. 고사목들이 나오는 이유가 유황가스 때문에 얘네들이 생명을 잃어버려서 고사된 나무들이 제법 많아졌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조만간에 터질 것 같아요.
백두산에는 20억 톤의 물이다, 천지가 20억 톤의 물이 있다고 하지. 그 쏟아지면 볼만할 거예요. 북한만 쏟아지니? 너 그 물이 남한까지 온다고 생각하니? 압록강 거쳐서 와. 뭔 얘기인지 몰라? 어? 야 그때 죽을 거면 우린 놀고 있어야 돼 지금. 화산재 그 정도면 야 백두산 타서 죽게 생겼는데 뭔 과거예요. 맞긴 해. 참고로 고려시대 때도 한번 터지고 조선시대 때도 한번 터졌지. 그때 가장 크게 터졌을 때가 언제야? 저기 발해 때. 발해 때가 가장 크게 터진 걸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때 이 얘기를 하더라. 개경에서 하늘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대. 그리고 신라 시대 때도 터졌었나 봐. 신라 때 기록에도 역시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 근데 화산재가 왔다는 기록은 없어. 생각해봐. 백두산 위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지역에서 남풍이 부는 건 거의 없거든. 그죠? 북풍이 부는 것도 거의 없어. 대개 남동풍이나 북서풍이 분단 말이야. 만약에 겨울에 터져서 북서풍이 간다면 어떻게 되니? 대부분 일본으로 가지. 울릉도는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대부분 일본으로 가. 그래갖고 일본의 중북부 지방에 옛날에 백두산에 분화한 화산재들이 층으로 발견되고 있어. 이게 어디까지 발견되냐면 백두산 화산재가 캘리포니아 인근까지 발견됐어. 그 이유가 있지. 북한 바로 위쪽에 제트기류가 있어. 그 제트기류 타고 간 거야. 이 제트기류를 타고 북반구 전체를 뒤덮어 버리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 만약에 여름에 터져서 남동계절풍이 불면 쟤도 어디로 가니? 중국으로 가버리네. 그래서 적어도 휴전선 남쪽에서는 백두산의 화산재를 볼 일이 크게 없다. 북반구 전체를 감싸면 그때 볼 거야. 좀 볼만할 것 같아. 자, 하늘에서 오리고기 오리고기 떨어진다고? 유황오리? 유황오리. 되게 비싸거든. 자, 그러면 지자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지구도 역시 뭘 갖고 있다고? 자기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어. 지난번에 한번 그려드렸었는데, 자, 얘는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 동서남북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나라의 서울, 경기 지역쯤에서는요, 이쪽이 진북 쪽이고요, 남쪽이고, 서쪽이고, 동쪽이야. 그래서 뉴스가 나온 거죠. 이래서 뉴스가 나왔어요. 뉴스가 동서남북이라는 뜻이야 원래. 새로운 것들 아니야. 동서남북 삼지사방 팔방의 소식을 알려준다는 거지. 자, 이때 우리나라의 약 서울쯤에서는요, 나침반이 이렇게 나타나요. 자, 나침반의 자침이 북쪽에서 서쪽으로 치우친 쪽으로 나타나게 돼. 이게 보통 5 내지 6도 정도가 치우쳐 있다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이 각을 방위각 또는 편각이라고 불러요. 편각이라고 한다. 이게 캐나다 북부를 가리키는 방향이야. 근데 캐나다 북부는 지구 속으로 들어가서 반대쪽에 있지, 우리나라에서.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나타내주고 있어. 옆에서 바라본 모습을 보면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보인대요. 연직 방향에 대해서 나침반이 북쪽이 약간 아래로 이렇게 치우친 각으로 나타나요. 여기 N극이 있어. 자, N극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대. 쭉 가면 캐나다 북부지방이란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자기력을 두 가지 성분으로 이야기하게 돼. 자, 수평 방향의 자기력을 수평 자기력 또는 수평 자력이라고 해. 자, 그 다음에 세로 방향의 자기력을 뭐라고 해? 연직 자기력 또는 연직 자력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어. 이때 요 각을 델타라고 했을 때 이 각을 뭐라고 하냐면 이 각을 경사각 또는 복각이라고 불러주고 있어. 오케이? 자, 그래서 요게 지구자기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이 책에서 식이 잘못되어 있어요. 뭐가 잘못되어 있습니까? 아래 나타난 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H라고 썼는데 이걸 B라고 표현할게요. 자, 여기 B0라는 값이 원래 자기 장 크기야. 이때 수평 자력을 B라고 표현할게. 수평 자력을 B라고 하면 B는 어떤 값을 갖지? B0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하지. 근데 이게 나누기로 잘못 나와 있지? 잘못된 식이야. 나누기가 아니고 H도 자기장을 표현하는 한 식이거든. 그래서 공대 쪽 가서 전자기하기라는 걸 배우게 되면 전기과 전자과 가시는 분들은 H라는 표현으로 자기장을 많이 배우게 될 거야. H라는 표현으로 자기장을 대체 자기장이 되는데 이때 H를 썼는데 이건 소개도 안 하고 H 뜬금없이 썼는데 잘못 뺏겼어. H0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해. 하이탑 이거 이전 버전에서는 H0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제대로 나왔는데 갑자기 이 책부터 바뀌었어. 이 전 책부터 바뀌었구나. 잘못 나온 거야. 자, 그 다음에 오타가 하나 있지. 참고라고 써 있는데 자, 수평 자력인데 수령이라고 썼지. 수령님은 김일성이가 수령님이지. 그래서 수평 자력 또는 수평 자기력이라고 표현해 주면 됩니다. 수령이라고 잘못 나왔어. 자, 자성체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자성체는 나중에 자, 학교에서 수업이 나갈 때만 나가고요. 여기에도 오타가 잘못된 게 있지. 강자성체에 코발트 제대로 나왔구나 얘는. 그지? 크롬이 아니고 코발트야. 코발트가 맞아. 크롬이라고 잘못 쓰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 이 책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고 요번에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 복잡한 법칙은 안 배울게요. 복잡한 법칙은 하지 않고 그 개념만 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만약에 학교 프린트 봐서 좀 이게 심층 있게 들어간다면 그 방법들 사용하게 되면 비오사바르 법칙이나 앙페르 법칙이라는 법칙을 이용해서 설명해 드려야 되거든. 그래서 만약에 학교 프린트를 보고 조금 대학물리 내용이 섞여 있다 그러면 그때 얘를 제대로 된 표현으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얘기해 보자.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 얘기 보자. 자, 이쪽에 직선 형태로 무한한 직선 도선에 전류가 흐른다라고 이야기할게. 자, 이쪽으로 무한대, 이쪽으로도 무한대까지 이렇게 전류가 I만큼의 전류가 흐른대요. 이 주변에 나침반을 한번 가져다 놔봤어요. 나침반의 N극 방향을 보면 자기장 방향을 알 수 있죠. 나침반의 N극을 보면 자기장의 방향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원의 형태를 잡아놓고 가상의 원을 놓고 나침반을 한번 놔볼게요. 나침반의 N극이 특정한 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래요. 살펴보니까 자기장이 이 방향으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나타나네. 원둘레를 따라 돌아가는 방향에 자기장이 있대. 웃기다. 뭐가 웃기니? 우리 자기장은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간다 그랬어? N극에 나와서 S로 간다 그랬잖아. 뱅글뱅글 도네?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특징이 돼 버려요. 오케이? 자, 이때 얘를 위에서 관찰해 보면 자기장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수능 형태의 문제는 전혀 다른 형태로 나온다. 수능 형태의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이 부분은 상당히 까다로워서 그 파트로 낼 수도 있어. 자, 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됐다라고 해요. 위에서 관찰해 보면 전류가 지금 나오는 방향으로 있겠지. 전류가 있어. 이 전류에 대해서 자기장의 모습이 원으로 이렇게 돌아나가는 모습을 갖게 된대. 그리고 이 도선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려줄 수 있어. 바깥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간격이 어떻게 되니? 점점점 멀어지게 돼. 오케이? 바깥쪽으로 간격이 점점점 멀어져. 자기장이 듬성듬성 있다는 얘기네. 거리가 멀어지면 자기장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감소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맞아요? 거리가 멀어지면 자기장이 점점 감소하게 된다라고 해요. 자, 이때 임의 지점 어에서의 자기장을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볼 거야. 오케이? 자, 얘는 이 순간에 접선 방향이 되겠지. 접선 방향에 자기장을 갖게 되는데 이 B를 잠시 뒤에 한번 써보기로 하자. 자,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결정해 주나요? 자기장 방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자기장의 방향을 얘기해 보자. 자, 요즘 책은 오른나사 법칙이라는 걸 빼버립니다. 오른손을 이용해서 자기장의 방향을 가리키는 걸 빼버려. 나사 박을 때 어디로 돌려야지 박을 수 있는지 알아? 그건 오른나사의 경우, 왼나사는 반대 방향이야. 요즘은 또 드릴이 좋아져 갖고 전동 드라이버를 이용하기 때문에 어떠니? 전동 드라이버 이용하니까 어때? 어디로 감는지 제대로 몰라. 그냥 단추로 그 스위치 갖고 왔다 갔다 조절해 갖고 하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요즘 그걸 안 써. 요즘은 이 방법을 주로 쓰게 됩니다. 자, 어떤 방법 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전류가 아래에서 위로 흘러요. 이때 이 전류를 오른손을 이용해서 방향을 잡아줄 거야. 자,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갖다 대요. 자, 그리고 나머지 네 손가락의 방향을 도선을 감아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움켜줘 봐요. 자, 이때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라면 자기장의 방향은 바로 오른손 네 손가락의 방향이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 이 방법을 제안해 드릴게요. 미국 같은 경우에 오른나사 법칙 이름이 바뀌었어요. 요즘 뭘로 바뀌었대? 병뚜껑 법칙이라고 해. 병뚜껑을 열 때 회전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고 병뚜껑이 진행하는 방향이 전류 방향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감아줘라. 오케이? 오른나사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리가 어린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자기장의 세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거리가 얼마큼 떨어진 곳에 자기장 세기는 항상 그 순간에 자, 원의 접선 방향을 향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이 방향을 향하게 하고 이 B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씁니다. K 곱하기 얼분의 I다라고 써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K 값은요. 여기서 K 값은 어떤 값을 쓰냐면 얘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테슬라 미터 퍼 암페어라는 단위로 K 값 써주는데요. 얘를 이렇게 쓰는 게 원칙이지. 그래서 선생님에 따라서 K로 그냥 간단하게 쓰실 수도 있고 얘를 바꿔서 쓰실 수도 있어요. 2파이분의 뮤 제로 곱하기 얼분의 I라고 한다. 자, 여기서 뮤 제로라는 값은 뮤 제로는 뭐가 뮤 제로가 되지? 얘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테슬라 미터 퍼 암페어라고 하는데 얘는 자, 진공 중에 투자율이라고 해. 자, 자화가 되는 정도다라고 표현해주면 적당할까? 자, 그래서 진공 중에 투자율이라고 표현해서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써놓고 얘의 단위는 모두 뭘 써? 얘를 만약에 미터를 쓰게 되면 얘는 암페어라는 단위를 썼을 때 얘의 단위는 어떤 단위? 테슬라라는 단위를 써주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이게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자,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얘기해 보도록 하자. 지우고 새로 쓰자. 방학도안들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원하지 않게 성적들이 잘 안 나오는 수가 있어. 학원에서의 모든 시험은 학교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준비야. 점수가 지금은 별로 안 좋게 나올지라도 들어가서 계속 열심히 하셔갖고 더 좋은 성적을 맞게 노력을 하셔야 될 거야. 가보면 학원에서 본 시험지 점수하고 학교 내신 점수하고 큰 차이는 없을 거야. 20점, 30점 나와? 막아나? 이번에 20점 나오면은 한 7등급 가겠는데? 80점 이상 돼야 1등급 볼 수가 있어, 요즘 최근 연도에. 그러니까 좀 열심히 노력하시면 속에 좋은 성적들을 거둘 수 있을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해라. 그리고 학교 들어가서 시간 계획을 잘 짜셔야 돼. 물론 초반에 숙제 때문에 엄청나게 힘드실 거야. 숙제 때문에 힘들고 중간에 또 수행이 장난 아니게 많아. 수행 때문에 상당히 힘들 수 있는데 매일매일 공부 계획을 세워서 어저께 누가 되게 좋은 얘기 하던데 하루에 물리 문제 몇 개 풀면 10개 풀면 누가 그랬지? 인천 애들이 그랬니? 성적이 오를까요? 당연하죠. 하루에 5개만 계속 꾸준히 풀어보셔도 엄청나게 발전이 될 거야. 만약에 매일 한다면 거의 한 학기 가기 전에 입덕하실 것 같아. 그래서 계속 풀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 대부분 선배들 보면 안타깝게 2학년 말에 입덕한단 말이야. 바보시기들. 2학년 말에 입덕하면 쓸모없잖아. 조절조진해야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고 또 조절조진 안 한다 그래도 크게 그냥 개의치 마. 3학년 올라가는 예림이라는 선배 같은 경우에는 조졸인데도 불구하고 서울대 안 될 것 같으니까 3학년 남아버렸어. 서울대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낙담하지 마.
그다음에 최근 연도에 카이를 제외해 놓고 다른 학교 진학하는 경우, 스카이 정도 진학할 경우에는 3학년 남은 친구들이 더 많이 합격하는 경향이 있더라. 2학년보다 더 많이 합격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참고해 두세요. 자, 세 번째.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보자. 끝까지 달리는 사람이 나중에 이기는 사람 될 거야. 뭐든지 다. 그리고 자기 생활을 일단 흐트러진 생활을 똑바로 잡아야 돼. 그래서 하루 시간 계획표를 학교 일정에 맞게 좀 짜놔. 특히 저녁 때 면학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잘 봐둬야 돼. 대부분 잠으로 활용하거나 숙제하는데 많이 할애를 하는데, 숙제하는 건 많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평상시 숙제가 크게 없을 때 잠으로 활용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 초반에는 긴장해갖고 3월 달에는 거의 바싹 긴장한 상태에서 있을 텐데, 몰라, 니네끼리 또 워낙 친해갖고 뭉쳐갖고 그냥 떠들지 모르겠는데 제발 자기 시간 관리 제발 잘해라. 과학고 가시면 공부해라 라고 하는 분들이 없어져. 엄마 아빠도 간섭 안 하셔. 보통 2학년쯤 되면은 어느 정도냐면, 에휴, 우리 아들은 스트레스나 주지 말아야지, 포기하시는 부모님들 되게 많으셔. 엄청나게 많아. 선배들 보면. 부모님 실망시켜드리지 않으려면 진짜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한 단순간에 팍 점프해갖고 실력이 올라가지는 않아. 실력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야. 쌓이고 쌓이다 보면 좋아져. 그리고 물리를 좋은 애들인다면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답지 보고 그냥 풀어. 답지를 베끼란 얘기가 아니고 답지에서 푸는 방식을 어떻게 푸는지 보란 말이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지? 생각이 도저히 안 날 때는 답지를 이용해서 공부를 하셔라. 아시겠어요? 굳이 생각 안 나는데 시험 보는 것도 아닌데 답지 꽁꽁 숨겨놓고 이따 맞춰봐야지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얘기야. 단 한 번 풀어본 문제는 다음에 풀 때 스스로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면 돼. 그래서 굳이 뭐 답지를 숨겨놓고 채점할 때만 써야지, 시험 준비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는 채점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맞았다 틀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풀어가는 방식을 배워가는 게 더 중요해. 이해해? 보면 맞았다 틀렸다 되게 중요치 않은데 지금 중요치 않아. 시험 볼 때 맞는 게 더 중요하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차곡차곡 하세요. 나는 힘들어 멀었어 이렇게 하지 말고 매일, 아까 어저께 나갈 때 했던 애지 아이가, 그지? 매일 5문제 푸는 거 진짜 좋아. 한 문제라도만 풀어봤으면 괜찮아. 하이탑에 있는 거 예제 기준으로 한 2개, 연습 문제 기준으로 5개만 풀어도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거야. 아시겠어요? 그 하이탑 말고 이 하이탑. 자, 몰랐어요? 하이탑 6차 과정 책입니다. 너네 학교 생기기도 전에 사용하던 교재예요. 이 책으로 가르친 게 선생님이 인각 7기인가? 6기인가 7기인가부터 이 책으로 가르친 것 같다. 이 책만 선생님이 몇 번을 샀냐면 6번인가 샀나 보다. 이유가 있어. 2권은 진짜 쓸데없어. 어떤 새끼가 학원에서 책을 꽂아주면 꼭 학원만 가져가는 거야. 그 짝없는 상권이 2개가 있어. 어이없지 않니? 막 미치고 폴짝 뛰겠어 걔들 때문에. 아니야, 상하로 가져가면 짝이 맞잖아. 상권만 2번을 가져가. 학원만. 지금 이 학원 또 2009 개정교육과정 책을 물리 2를 2권 3권을 어떤 새끼가 들고 갔는데 못 잡고 있어. 걸리면 뒤지지. 집에 있는 책을 안 갖다 놔. 또 가져갈 테니까. 자,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보자.
자,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원형 모양으로 자기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자. 옴이네, 그지? 자, 직선 도선을 이렇게 꽈놨대요. 직선 도선하고 얘 차이점이 있을까 없을까? 직선 도선하고 차이점 없이 그냥 갖다 구겨 놓은 거야. 자, 그럼 전류가 들어가서 돌아서 나가겠지.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직선 도선을 이용한다면 감아주는 거지. 얘요? 감아주는 거야. 단 얘는 모양상 동심원 구조는 아닐 것 같아.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동심원 구조는 아닐 것 같아. 오케이? 안쪽에서는 다 들어가는 방향, 바깥쪽은 나오는 방향에 자기력선을 갖게 될 텐데요. 얘를 옆에 있는 관찰자가 한번 바라보도록 할게. 자, 이 사람이 관찰해 봤대. 옆에서 정면으로 봤대요. 자, 그러면 윗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전류가 어떻게 되고 있지? 나오고 있지, 이 사람이 볼 때. 그쵸? 자, 그리고 옆 기둥이 있고 아래쪽을 볼 때는 어떻게 되니? 이쪽에서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겠죠. 들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자기장은 어떻게? 자기력선은 이렇게 생기는 거야. 자, 그렇다면 얘는 움켜쥐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나오겠지. 위에서 누르는 거예요? 얘 뭔 줄 알았어? 건듀하니까 알아듣는구나. 블랙 건듀. 자, 그러면 어쩔? 건듀는 네가 스스로 자처했고 보이는 대로 얘기하는 걸 어떻게? 어? 뭐라고? 젖절로 할 때는 젖절로 가볍게. 젖절? 젖절이 뭐야? 젖절이요? 어쩔기 젖절 아이씨. 젠장. 자, 얘는 동심원이 아닌 모습으로 나타나겠지. 그래 안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난 거야. 애근원이나 이렇게 나타났어. 민우야, 일어나서 해. 네? 일어나서 하면 그냥 간단히 끝나는 걸 궁뎅이 붙이고 그렇게 해. 자, 이렇게 나타났어. 얘하고 직선도선하고 이제 달라지는 모습이 생긴 거야. 이렇게 구겨놨더니 말이야. 한쪽에서 자기력선이 나와. 무슨 극에서 나온다 그랬어? N극에서 나왔고 들어가는 쪽은 S극이 된 거야. 얘는 N극과 S극이 구분되기 시작한 거야. 자석과 같은 모양의 자기력선을 주기 시작했다는 얘기지요. 이해합니까? 얘를 자, 언제까지나 이렇게 감아서 하기가 그렇잖아. 그지?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얘는 이렇게 얘기할게. 첫 번째, 이걸 자기장의 모습이라고 할게. 자, 자기장의 방향을 이렇게 결정하기로 하자. 자기장의 방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호 다음 시험 점수 확 떨어지겠네.
학원서 그래도 1등 해봤으니까 소원 없지? 어? 학교 가서 개망하려고 손톱 소지하고 있질 않나? 심심해갖고. 또 손질하는 것보다 손과 공주 아닐까요? 어떻게든 돼. 공주는 자기 손을 자기가 안 해. 곤디야, 그래도 네가 왕관을 갖고 있잖아. 아니요. 아, 왕관이 아니다. 미안하다. 공주관을 갖고 있잖아. 옹주야? 옹주야, 공주야? 공주하고 뭐가 공주는 적실의 딸이고요. 옹주는 첩의 딸. 첩이 뭔지 알지? 처음 뭔지 안 돼. 적실이요. 그러니까 어? 정실. 정실이 경우 중전만마의 딸을 공주. 중전만 뭔지 알지? 희빈의 딸은 옹주. 첩은 신녀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왜? 무슨 소리야 이건? 시녀도 첩은 될 수 있어. 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 맞는데 한마디로 그냥 세계사에서 왔는데 두 번째 이하 두 번째 이하가 더 넘어간 바람둥이 영웅 왕이 있어. 한마디로 네가 홍길동이라는 거야. 나 알아. 아, 그 사람이 헨리 6세인가 그런데 헨리 6세인가 그런데 볼 때마다 죽어요. 부인을 다 죽였어. 제가 그걸 봤어요. 이혼하면서 죽이고 그래갖고 6번째 부인까지 들였지. 근데 안 죽었어 그 여자는. 맞아요. 그걸 봤어요 제가. 나머진 다 죽였어. 근데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냐면 이혼을 하기 위해서 국교를 바꿨어. 카톨릭에서 정교회로 바뀌었어. 인정받기 위해서. 자,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을 얘기해 보도록 하자. 너는 그런 삶을 살겠단 말이지? 곤디로서 결혼한 다음에 신랑을 다 죽이는 거야? 자, 그러면 곤디니까 혹시 알아? 학교 졸업하고 뗄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 안 되겠어. 쟤는 태국에 못 나가. 공항에 가면은 불법 체류자인 줄 알고 바로 잡혀 들어갈 것 같아. 자, 자기장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니네 수학여행 갈 때 혼자 공항에 잡히면 되게 웃기겠다. 아니 진짜 미국인인 줄 알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그건 또 할렘 가게. 너 미국에 안 가봤니? 저렇게 생긴 사람 별로 없어. 홍길이라는 거야. 하얗던가 까맣지. 근데 송준이가 그 정도는 같지 않지 않니? 저 대문자밖에 없어. 선생님이 아는 애 중에 인도에 가 있는데 비슷해. 피부 밝기가. 인도, 스리랑카 이쪽 애들. 한국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 애들이 많이 와 있잖아. 지하철에서 진짜 재미난 걸 봤어. 하나는 딱 보니까 필리핀이나 이쪽 계열 같고 하나에는 스리랑카 이쪽 같아. 근데 둘이 언어가 다르잖아. 걔네들은 영어 교육을 안 받고 한국에 왔을 거 아니야. 그래갖고 전철에서 한국말로 대화하더라. 걔들이 공통 언어는 한국어밖에 없어. 그래갖고 둘이서 서툰 한국말로 대화를 하더라고. 그래갖고 한참 웃었어. 우리나라도 조만간에 세계 공용어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자,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을 얘기해 보도록 할게. 자기장의 방향을 한꺼번에 처리해 보면 이렇게 처리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이쪽에 전류가 흐르는 원형 도선이 있어요. 전류야. 이때 자기장 방향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래서 윗방향으로 이렇게 향하는 자기장 방향이 나타났대요. 그래서 자기장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이거를 자, 오른손으로 또 해결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른손의 역할을 조금 전과 반대로 잡아보자.
자, 오른손을 이용해서 자, 내 손가락으로 이번엔 전류 방향을 잡아줘요. 그때 엄지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야. 뿐만 아니라 엄지 손가락이 있는 쪽에 N극을 형성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른손으로 해결해 주는 게 훨씬 더 편리하다. 아시겠죠? 자, 이때 세 번째. 자기장의 자, 크기를 원형 도선의 중심에서 한번 살펴보자. 자, 원형 도선의 중심에서의 자기장을 얘기해 보도록 하자. 자, 얘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에서의 자기장 값이래. 이때 얘 반지름을 어리라고 하자. 얘는 반지름이 어리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음과 같은 크기를 갖습니다. B는 K'이라고 많이 써.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재에서는 K'이라고 많이 쓰는데 K' 곱하기 R분의 I라고 합니다. 오케이? R분의 I라고 얘기하고 이때 K'이라는 값은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테슬라 미터 퍼 암페어라는 값을 갖게 되고요. 자, 얘를 아까처럼 뮤 제로라는 값을 쓰게 되면 얘는 2분의 뮤 제로 곱하기 R분의 I라고 해. 오케이? 뮤제로는 아까 그 값이야. 4파이 곱하기 10 마이너스 7승 테슬라 미터 퍼 암페어라는 값을 갖게 돼. 원래는 이거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위쪽 방향을 Z 방향이라고 한다면 2분의 뮤 제로 곱하기 R 제곱 플러스 G 제곱의 2분의 3승분의 라지얼 제곱 I라고 얘기하거든. 자, 이 라지얼은 제 반지름이라고 해. 그래서 이뮤의 높이에서의 자기장 크기를 구할 때 이렇게 쓰거든. 근데 높이가 중심은 0이지. G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요 값으로 바뀌어 버리게 되거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로 기억해 두자. 2학기 때 구해 드릴 거야. 이런 것도 봤었지라는 것만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 안 써도 됨. 자, 이번에는 솔레노이드라는 것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솔레노이드. 자, 솔레노이드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그냥 다중 코일이지 여러 번 감겨 있는 코일을 의미해 주고 있다라고 해요. 자, 자기장의 모양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기장의 모양을 얘기해 보자. 자기장의 모양을 얘기해 보면 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어떤 원통을 안 감아도 되는데 원통을 갖다 놓고 코일이 감긴 방향을 정확히 보게 하기 위해서 원통을 갖다 놓을게. 이거 코일만 감으면 이게 가는 건지 나오는 건지 헷갈리거든, 그치? 그래서 원통에 감아 놔 볼게 한번. 자, 이쪽으로 전류들이 이렇게 코일을 흐르고 있어. 저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연결돼 있지? 맞아요? 코일 이렇게 감아 놨다라고 해요. 자, 이때 아래에서 윗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하자. 이때 자기장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냐면 이런 방향,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 중심에서는 이렇게 균일한 자기장들이 나타나. 균일하다는 건 단위 면적을 지난 자기력선이 같다는 뜻이야. 자, 그리고 외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
자, 안쪽에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자기력선이, 자, 그리고 왼쪽에서는 나오고 오른쪽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력선을 형성하게 돼. 그래서 내부에서는 균일한 자기장이 나타나고, 자, 그리고 외부에서는 막대 자석의 자기장과 같대. 자, 유사하다라고 표현해줬다라고 해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중자, 내부에서 균일한 자기장을 준다는 게 중요한 특징이야. 자, 그렇다면 얘에 대한 해석을 이런 식으로 한번 내려보도록 하자. 자, 코일의 윗부분을 한번 볼게. 지금 전류가 아래에서 위로 감아지게 되면 위에서는 어때?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이 형성되지겠지. 그래 안 그래? 촘촘하게 이렇게 감겨 있는데 얘들에 의한 자기장의 모습을 살펴보면 감아지는 거잖아, 그지? 감아지니까 이렇게 나타나겠지. 얘도 이렇게 나타나는데 감아지다 보니까 얘는 내려가고 올라간단 말이야. 자기장은 벡터기 때문에 상쇄돼 버려. 이해해? 반대 방향이면 상쇄되니까 가운데는 자기장이 0이 돼 버리고 가장자리만 이렇게 남게 됐다는 얘기야. 이해해요? 이 방향 그대로 그려주게 되면 얘는 흘러가고 나오는 방향이 되겠지. 저 모습이 될 거야. 이걸 매우 촘촘하게 감아 놓으면 얘가 울퉁불퉁하게 다 사라지겠지.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규민아, 저 먼 나라 연수동에서 와서 그렇게 졸고 있으면 어떡해? 요즘 연수동은 따뜻하니? 요즘 연수동 따뜻해? 안개가 엄청나게 많이 껴, 연수동은. 그지? 심하게 끼면 차가 못 갈 정도로. 뭘 아냐 이 새끼야. 선생님이 연수동 20년 살았는데. 왜? 송도 신도시 생겨서 그런가? 그럼 송도에 껴. 아이 겁내 껴. 니 늦잠 자서 모르는 거지. 새벽에 빵빵빵빵 해갖고 내다보면은 안개 껴갖고 차들이 못 가니까 빵빵거리는 게 많아. 자,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을 보자. 자, 두 번째 경우를 응용하게 돼. 두 번째 경우를 응용하게 되면 이렇게 잡아주면 되지. 자, 오른손에 역할을 두 번째 경우하고 똑같이 잡아. 네 손가락으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감싸줬을 때, 자, 엄지손가락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야. 이게 전류. 엄지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야. 즉, 이곳에 가면 뭐가 있어? N극이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감아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자기장 방향이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솔레노이드 내부에서의 자기장의 크기를 보자. 솔레노이드 내부에서의 자기장 크기를 이야기해 볼게. 자, 얘는 이렇게 씁니다. 항상 일정하다라고 했지 위치에 상관이 없단 말이야. K2' 곱하기 NI 라고 해. 여기서 N이라는 것은 단위 길이당 감수야.
단위 길이당 가문수가 돼버리고 이 n이라는 값은 L분의 n이라고 하는데 L이라는 건 솔레노이드의 전체 길이, n은 총 감긴수가 되겠다. 아시겠어요? 솔레노이드의 전체 길이 L이라고 하고 가문수, 총 가문수 라지 n번만큼 감았을 때 단위 길이당 가문수는 L분의 n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K2'이라는 값은요. K2'이라는 값은 얼마?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테슬라 미터 퍼 암페어. 얘가 뮤 제로하고 똑같네. 그쵸? 그래서 얘를 뮤 제로 NI라고 쓸 수가 있다. 이해합니까? 그래서 솔레노이드 내부에서의 자기장 항상 이렇게 균일하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토로이드를 얘기해 보도록 하죠. 토로이드. 토로이드를 한번 얘기해 보자. 5번이었니? 6번이었니? 5번. 6번 차례야? 5번. 솔레노이드 토로이드는요, 솔레노이드 양끝을 붙여놓은 거야. 솔레노이드 양끝을 붙여놔서 어떻게 됩니까? 민준아 가서 손우 한 대만 때려줘. 손우야 빨리 민준이 한 대 때려. 외계인 우리 곤듀는 이쁜 짓도 많이 하네. 원래 원형 원통을 감아놔야 되는데 흔히 문제는 원형 원통이 아니고 사각 원통을, 사각통을 감아진 것을 토로이드로 많이 써. 아우. 자, 얘는 코일을 이렇게 감아 놓은 거야. 자, 이렇게 감겨져 있어. 전체에 몇 번 감겨 있다라고 할까? n번만큼 감겨 있다라고 하자. 이때 이 점으로부터 솔레노이드의 임의의 점까지의 거리를 어리라고 하자. 만약에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위에서는 내려가겠지? 자, 얘는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야. 조금 전과 같이 솔레노이드처럼 전류 방향으로 내 손가락을 잡아줄 때 엄지 방향이 자기장이란 말이야. 그럼 이 자기장의 모습은 어떻게 되니? 뱅글뱅글 돌아가야 되겠지. 자, 이렇게 돌아나가는 자기장을 갖게 된대. 이해해요? 자, 그래서 이 B가 자, 거리가 어린 곳에서,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어린 곳에서의 자기장 세기를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대. B라고 하는 것은 다시 K 곱하기 얼분의 NI라고 해. 즉 얘는 2파이분의 뮤 제로 곱하기 얼분의 NI라고 합니다. 단위는 테슬라. 자, 결국에 이 내용들을 우리는 앙페르 법칙이라는 법칙을 통해서 확인을 해드릴 거야. 그리고 2학기 때는 원형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비오사바르 법칙이라는 법칙으로 확인을 해야 돼. 비오사바르 법칙이라는 법칙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들은 그 내용을 배울 때 하고 솔레노이드 내부에 전자석, 연철로 만든 전자석을 넣으면 어때? 연철은 상자성체거든. 그래서 외부의 자기장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더욱더 강한 자석을 만들어주는 장치라고 합니다. 자, 내일은 전자기력에 대한 얘기들을 살펴볼게요. 이 내용까지 질문 있는 사람. 질문. 방학이 한 달만 더 있었으면 책 끝냈는데. 근데 이거 학교 끝나고 주말에 와서 이거 뒤에 하는 거예요? 아, 학교 내용을 한번 프린트로 책을 주실 거야. 학교 교재를 주실 텐데 그 교재로 수업을 나가실 거거든 아마도. 그 책 내용 한번 확인해 보고 뒤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빠르게 마치고 처음부터 중간고사 대비용으로 들어갈 거야. 이번엔 알아서 자습 시간에 해요? 일단은 나간 거는 문제는 다 풀어놓기 바래요. 만약에 프린트 뒤쪽에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 내용을 빠르게 보도록 할게. 그래서 방학 끝나고 개학한 다음에 입학한 후에 오실 때는 학교 부교재를 한번 갖고 와주자. 선생님이 그걸로 인쇄해 놓고 그리고 그거를 한번 이용해서 한번 볼 방법을 최대한 찾아볼 거야. 학교 시험 문제는 진과 같은 경우에 물리는 대부분 학교 부교재라고 하는데 사실 말이 부교재지 주교재야. 그래서 그 부교재 위주로 수업을 할 계획이에요. 기본적인 틀은. 자, 질문. 그것도 근데 앞부터 나가는 게 아니라 뒤에 내용이 만약에 있으면 그거부터 나가는 거. 일단은 1학기 부분을 다 끝내려고 해. 최대한 끝내려고. 근데 만약에 뒷내용이 크게 없다 그러면은 앞에부터 새로 해드릴 거야.